지난달까지는 중동고등학교 교장으로 있었던 이명학입니다. 2월 28일자로 퇴임했습니다. 예. 그래서 지금은 이제 터널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그런 기분도 듭니다. 아, 이게 좀 어떻습니까? 47년 만에 돌아간 모교 어떠셨습니까? 예전과 좀 많이 달라. 다른 게 뭐 저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5번 정도 바뀌었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? 근데 뭐 시설은 뭐 첨단 장비가 다 돼 있고 또 학생들이 교실에서 마음 놓고 자더라고. 그리고 교실에서 뭐 학원 숙제 막 놓고 하고 있고. 또 학부 형님들은 뭐 그 내 새끼 지상주의라고 하는 소설가가 말씀하셨잖아요. 예. 뭐 조그만 불이익 있으면 학교로 와서 거칠게 항의하시고. 이게 학교인가?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. 아니 이게 교장선생님으로 부임하시면서 나름의 이제 뭐 이게 나름의 포부라고 할까요? 그런 게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. 어떤 포부가 좀 있으셨어요?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호롱불 켜고 저희가 조선시대 때 교육하던 그때나 지금 뭐 첨단 시설을 놓고 뭐 전자칠판 놓고 지금 교육하는 이때나 변하지 않는 교육의 본질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지금 우리 학교 현실을 보면 공부가 하나의 유일한 척도고 공부를 못하면 무슨 뭐 죄진 것처럼 되고 뭐 나락에 떨어진 것처럼 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공부보다도 각자의 재능이 인정받고 격려받고 칭찬받는 그런 학교를 좀 만들어 봐야겠다. 그런 포부를 갖고 시작을 했죠. 아, 이게 참 말씀을 들으면 너무 진짜 멋진 얘기고 진짜 그런 학교를 좀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잖아요. 또 현실이라는 게. 그럼요. 이게 그 이명학 선생님이 교장으로 부임하시고 학부모님들한테 단체로 편지를 보내셨다 그래요. 이 어떤 내용의 편지입니까? 학부모님들한테 저 아이가 좀 공부를 못하더라도 그런 거 갖고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길게 보시라. 아이가 나중에 뭐 될지 모른다. 길게 보시라. 뭐 그런 거 써서 보냈는데 이게 갑자기 뭐 바람 는 말이 뭐 천리 간다고 막 돌아다니더니 미국의 버지니아주 맘카페까지 가더라고요. 이게. 그래서 버지니아주 맘카페요? 네, 거기까지 올라가 있어요. 거기 왜 갔어요? 뭐 저는 뭐 알 방법이 저 깜짝 놀랐어요.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제 다른 분들도 너무 글이 좋으니까 이제 퍼나르다가 이제 거기까지 갔구나. 글이 좋아서라기보다 학부모님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고민 그런 걸 제가 대변해 드리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. 예, 그 교장 선생님이 지금 살짝 얘기하셨지만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학부모님께 드립니다. 그간 평안하셨는지요? 공부를 잘하는 아이 집이나 그렇지 않은 집이나 모두 걱정거리가 있습니다. 어느 집이고 남에게 말 못할 이야기가 책 한 권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. 어떤 아이가 제게 공부를 못해서 부모님께 죄를 지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. 제가 화도 나고 해서 네가 무슨 죄를 졌는데 되물었습니다.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반성해야 할 일이지 지은 죄는 없습니다. 학부모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아이들은 이런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. 학교는 사람 교육하는 곳이지 성적 먹고 사는 학원이 아니다. 명문대 몇 명 보냈는지 궁금해 마시고 내 아이가 뭐 할 때 행복한지 살펴주십사. 고등학생이 인생 마라톤에서 고작 2km 뛰었을 뿐인데 남은 거리를 뛸 힘을 찾아주고 싶다. 네, 그 말도 했습니다. 우리 선생님께서 하신 얘기. 42.195인데 지금 고등학교 1km도 안 되는데 거기에 온 힘을 다해서 이제 뭐 막 몰아붙이잖아요. 그럼 나머지는 무슨 힘으로 뜁니까?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. 어쨌든 그 중동고등학교가 이게 사실 뭐 또 굉장히 또 명문이고 학교열이 또 높은 곳 중에 한 곳이잖아요. 또 여기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니 이 교장 선생님 뭐야? 아니 지금 뭔 소리라는 거야? 학교가 명문이 달라면 여기서 명문대를 몇 명을 그렇죠. 보내고 맞아요.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너무 느슨하게 교육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? 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. 당연히 계시죠. 예. 당연히 계셨고 제가 이제 서울대 몇 명 가냐고 묻지 말라 그랬거든요. 전 서울대 가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. 묻지 말라 그랬지. 가지 말라고 한 건 아니시네. 가지 말라고 하는 그건 교장도 아니죠. 가겠다는데 가지 말라 그러면 됩니까? 묻지 말라 그랬죠.
근데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것이 서울대 많이 가면 명문고다. 이 등식을 누가 만든 겁니까? 그리고 이게 성립이 됩니까? 그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명문고는 뭡니까? 그게 궁금하네요. 졸업생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동문이 많은 학교. 그 학교가 고교 교육을 잘 받은 거 아니에요? 그 학교가 명문이지. 서울대 많이 갔는데 왜 명문고입니까? 서울대 많이 보내기 위해서 우열반 조성했잖아요. 그럼 열반에 있는 아이들의 그 심리, 그런 마음의 상처, 그거 누가 돌볼 겁니까? 학교가 그런 걸 가지고 공부 하나 척돌 가지고 모든 아이를 잰다는 거는 그건 교육기관에서 그러면 안 되죠. 아니 이게 이렇게 편지를 좀 쓰신 이유가 있었다 그래요. 그러니까 대학에서 32년 동안 학생들을 좀 보면서 느끼신 여러 가지가 좀 있으셨다고 하는데. 학생들 이렇게 신입생들 보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학생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대학마다 지금 심리센터를 확장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많다는 거 아니에요. 몸은 어른이에요, 다 이렇게. 근데 자기가 자기를 할 줄 몰라요. 그 제가 바보 어른이라고 그러거든요. 못해요.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? 그러면 고등학교 때 제대로 된 보살핌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냐.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분재하듯이 키워요. 분재라는 게 왜 나뭇가지에 쇠줄 묶어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잖아요. 네네네. 지금 초등학교 의대반 들어보셨죠? 들어봤죠. 걔들이 의사를 뭘 합니까? 근데 그런 식으로 분재하듯이 부모가 경험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한테 강요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아이에도 아이 꿈이 있잖아요. 부모 소유물이 아니에요. 애들도 아이의 인생이 있고 아이의 꿈이 있는데. 그래서 그런 걸 좀 존중해 주십사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글을 보냈던 거죠. 이게 그 학부모님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본격적인 이제 학생 행복 찾기에 돌입을 하셨다 그래요. 자존감 향상 프로젝트는 네. 뭡니까? 아, 네. 듣기만 해도 좋네요. 좋죠. 네, 듣기만 해도. 저희 학교 그 교육 목표가 꼴찌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학교거든요. 제가 가서 보니까 경시대회를 하는데 매번 보면 그 학생이 그 학생이에요. 수상하는 학생이. 그래서 이런 대회를 왜 계속해야 되는지 제가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반에서 성적이 40% 밖에 있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나는 공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. 계획서 써내면 그럼 이 학생이 매일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돼요. 선생님한테. 뭐 24층을 걸어 올라가겠다면 매일 찍어서 보내고 6시에 나가겠다면 그거 하고. 거기 한 학생이 이제 후기를 보냈는데 중동고등학교에 와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존감 향상이 됐다. 그리고 예전의 나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. 이렇게 썼어요. 그래서 그걸 보는데 뭉클하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걔들이 자기가 세운 목표를 자기들이 이룬 거 아닙니까? 우리 이뿐 아니고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처음 만드신 상이 많다고 그래요. 그래요. 예, 그 3년 동안 친구를 배려한 학생에게 미스터 중동인상, 어, 책을 가장 많이 읽은 학생에게 다독상, 창의적인 시도를 많이 한 학생에게 도전 창의상, 바른말 하는 학생에게 바른 언어상. 이야. 그러니까 이제 바른 언어상은 잘 아시겠지만 요새 애들이 욕이 나쁜 건지 모릅니다. 그냥 하죠, 그냥. 그냥 추임새로. 그냥 해요, 그냥.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고쳐지지 않아서 그러면 이제 생각을 바꿔보자. 그래서 욕을 안 한 학생을 한 학기 동안 안 하면은 반에서 알지 않습니까 학생들. 네. 그렇겠죠. 그럼 걔들 추천하면 배지 하나씩 이렇게 달아줘요. 이야. 그럼 이제 1학년이 하면 졸업할 때 6개가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동문들한테 이 배지 단 학생은 길에서 만나면 칭찬해주고 먹을 거 사주면 좋겠다. 그랬더니 한 동문이 그 배지가 가장 많이 나온 반. 거기다 피자를 뭐 보내주니까. 그래서 그게 하나 진짜 이제 선순환이네. 예. 미스터 중동이는 3년 동안 친구들 잘 배려한 동기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동문회에서는 금으로 만든 이 상패에서 주고. 그 굉장히 영예스러운 상이죠 학교에서는. 미스터 중동이상 받으면 그 상패도 있지만 뭔가 또 다른 또 베네핏은 없습니까? 상금이 1,000만 원인데 1,000만 원이요? 이제 그 2명이면 500만 원씩 나눠주고 제가 처음 만들 때 대학 1년 장학금 주겠다 해서 한 거예요. 와, 동문들이 다 후원한 겁니다. 이걸 그 동문들이 후원을 해주시는 거구나. 다독상은 3개 부분인데 1,000만 원씩 3개니까 3,000만 원이고 도전 창의상 1,000만 원이고 그래서 아니 이거는 참 갈만하네. 아니 상금이 크네.
그 동문들이 다 후원해 주니까 제가 동문들한테 굉장히 고맙죠. 그 선생님 직접 그럼 동문들 찾아뵙고 좀 이야기를 그럼요. 건네신 겁니까? 그 이제 취지를 설명하면 동문들에게 해주고 또 제가 취지를 뭐라고 설명하세요? 뭐 천국 가는 티켓을 내가 사주는 거니까. 선생님 마케팅이 야 이거 동문이 안 낼 수가 없네. 아니 그 저 이명학 교장 선생님이 이런 그 세심한 뭐 상으로 또 우리 뭐 많은 학생들에게 격려도 많이 하셨지만 특별한 체험 활동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. 울릉도 독도 탐방, 일주일간 몽골 오지 탐험. 그리고 제가 했던 게 서울 역사기획. 그 6월 달에 1, 2학년 학생들 12팀으로 나눠서 강북으로 다 보내거든요. 제가 보니까 얘들이 강남이 이게 삶의 터전인 줄 알고 그 마트가 시장인 줄 알고 그다음에 뭐 경복궁이니 뭐 이 조선시대 유적에 대해서는 뭐 잘 가본 적도 없고 그 제가 1, 2학년 학생들 다 해서 통인시장, 광장시장 뭐 그 강북에 있는 일대를 다 보내거든요. 근데 갔다 오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. 더불어 사는 삶도 느끼고 그렇죠. 그런 것도 느끼고 또 역사에 대한 그 인식도 또 새롭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느껴야 변한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사람은 느껴야 바뀌거든요. 그래요. 잔소리 아무리 해도 애들 안 바뀝니다. 소용이 없어요. 뭔가 느껴야 바뀌는 거예요. 아니 그 이렇게 4년을 정말 꽉꽉 채워서 우리 이제 정년 퇴임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하셨고 처음에 목표로 하셨던 이제 꼴찌도 행복한 학교 만들기 예. 이게 이제 목표셨다고 좀 그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? 어느 정도 좀 이루신 것 같으세요? 그게 뭐 그런 교육계의 비정상적인 관행이 오래된 거잖아요. 그렇죠. 그걸 제가 가서 몇 년 사이에 뭐 변혁을 일으키고 변화를 한다는 건 사실 그렇죠. 예. 불가능한 거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바위에 계란을 던진 것 같다. 그 대신 그 바위에 계란의 흔적은 남아 있을 거다. 이랬더니 이번 퇴임식에서 그 수능 그 학생들, 저희 학생들이 계란을 2판 주더라고요.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 앞으로 계란은 우리가 던질 테니 아이고. 그 계란 드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세요. 이렇게 줘서 뭐 감동적이기도 하고 한참 웃기도 하고 감동적이네요. 그랬습니다. 감동적이에요. 참 멋지다. 세상에 우리가 맞서 싸울 테니 이 달걀 드시고 건강 네. 챙기시라고. 아 참. 그러면 지금부터 중동고등학교 22대 이명학 교장 선생님의 퇴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제 작별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. 대학에서 정년 퇴임을 하고 정리할 나이에 손잡벌 후배들과 교정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겠습니까?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자, 소리 한번. 으아!